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은 독도 수역에서 초계 비행과 군사훈련을 통해 국제분쟁 지역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에 극도로 흥분한 한국인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병대 파견 등 독도의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일본의 ICJ 목표 달성은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일단 독도에 대한 강경책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독도 수호를 위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독도 수호를 위한 국가관. 독도는 1945년 해방과 함께 한국의 품으로 돌아온 최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 한국 영토 독도에 대한 해양 주권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독도 수업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 바다에 독도가 존재하는 한 어쩌면 영원한 분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독도 정책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역사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0년간 역대 정부의 독도 정책은 배증유법, 냉온탕식, 도돌이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영토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시대적 국가 현안을 담당하여 5천만 한민족의 독도 주권을 지켜줄 것인가요? 폭서의 계절 8월에는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어 기쁨과 환희의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한제국이 1910년부터 일본 식민지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경술국치가 있기도 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사적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족에 대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민족의 정체성과 후연지기를 기르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해방 후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 1945년 해방 이후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1947년 험난한 파도를 건너 독도에서 동식물 표본 채집, 한국당 표목을 설치한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학술조사대원과 미 군정하에서 독도조사대를 파견한 안재홍 민정장관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대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대국민 독도 홍보에 앞장선 언론인 홍종인, 울릉군청에서 심흥택 보고서를 발견한 국사관 관장 신석호, 1900년 고종 황제 칙력 41호 석도의 어원적 연구를 제시한 국어학자 방종현, 울릉도 초기 개척 주민 홍재현 할아버지 증언을 기록한 외무부 추인봉이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도를 부산으로 피난한 상황에서 일본이 독도를 침탈했습니다. 이때 민간 차원에서 독도를 수호한 독도의용수비대 대장 홍순칠은 국립경찰과 공조하여 독도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을 비롯해 등대 건설, 경비초사, 급수장 영토표석 설치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1965년 울릉도 주민 최종덕이 처음으로 독도에 들어갔는데 1981년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겨서 딸, 사위와 함께 16년간 살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리역, 전복, 어루채취 등을 하며 독도의 서도에서 생활한 김성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사와 한국당 독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적으로 확고한 국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첫째,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17세기 에도막부 시대 1696년 울릉도쟁계를 통해 오고 간 문서에 울릉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9세기 메이지 정부 1877년 해정관 지령에 울릉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1905년 일본 시마네현에 독도를 영토 편입하기 이전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일본 측 공식 문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늦어도 17세기에 이미 독도 영유권이 확립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905년 불법적으로 독도를 편입한 행위는 대한제국 주권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 거짓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1951년 8월 러스크 서한에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관할하에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1953년 12월 9일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단지 많은 조약 서명국들 중에 1개국의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러스크 서한은 한국을 제외하고 47개 연합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서한은 비공개 비밀문서로 미 국무성의 내부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연합국 의견 형성을 위한 대리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미 국무성 차관보 러스크 견해는 국제법적으로 1952년 대일 평화 조약의 입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한이 독도 영유권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셋째, 일본은 주일 미군이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증거다라고 주장합니다. 1948년 6월 8일 주일 미 공군의 독도 폭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미 군정 하지 장군의 지시를 받은 미 5공군 사령부가 독도 폭격 연습 훈련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952년 9월 한국산 악회 학술 조사대가 주일 미 공군의 폭격으로 독도에 상륙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1952년 11월 한국 외무부는 미국 대사관에 독도 폭격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유엔군 클라크 사령관에 전달되었고 1952년 12월 극동군 사령부는 독도에 대한 폭격장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1953년 1월에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한국의 요청으로 독도 폭격을 중단하고 난 후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은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정조치로 해석됩니다. 넷째, 일본은 이승만 라인을 통한 한국의 독도 지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이 평화선이 국제법상 공해 자유의 원칙에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항의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할 당시 좁은 영해와 넓은 공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국제해양 질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평화선보다 약 7년 앞선 1945년 9월 28일 미 대통령 트루먼이 미국 연안에 인접한 공해상의 어업자원 보존 수역과 대륙붕의 천연자원이 미국의 관할권과 통제권 하에 있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도 이 트루먼 선언의 영향을 받아 배타적인 해양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새로운 국제해양 질서에 맞추어 평화선을 선포한 것으로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전형적 선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1954년, 1962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독도 분쟁을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 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령이며 국제법정에 제소한다는 일본 측 제안은 완전 비상식이다. 만일 어떤 나라가 가고시마를 그의 영토라고 하여 ICJ에 제소하면 일본은 이에 응할 것인가? 일본은 중국의 센카쿠나 러시아 남쿠릴 열도에 대해서는 ICJ 재판 회부를 거부하면서 한국의 독도에 대해서만 ICJ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도 수호와 국력 강화 19세기 메이지 정부 시대 정할론에 의한 국가정책의 흐름 속에서 일본은 조선이 청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허울 좋은 미사역으로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울릉도 독도 침탈은 일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자원수탈적 가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0세기에 들어와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인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울릉도 독도는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한 가치 대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심한 애현에 불법적으로 영토 편입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1세기 미래를 향한 한일 동반자 관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장애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는 영토 문제이지 역사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과거사 문제와 자꾸 결부시키려고 한다. 일본은 중국 등 다른 나라는 전쟁을 통한 무력 침략을 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한국은 조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으로 식민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마이동풍 소귀의 경일기식으로 독도 문제를 한일 관계의 핫 이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시대 상황에 비추어 조선을 군사무력으로 침략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생명이 숨쉬고 있는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반도 주변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중국의 대국 굴기, 북한의 핵무기 군비 강화 등을 보면 이이에 10만 양병설과
류성룡의 징비록은 유비무환의 정신무장을 일깨워주는 지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도 문제는 과거의 역사적 진실 논쟁을 넘어서 한일 관계의 정치적 교육적 영토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영토는 소중한 것입니다.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꺼지지 않는 마음의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검풀은 동해 바닷길을 밝히기 위해 독도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동방의 등불이 평화의 횃불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적 이익 충돌이 아무리 심각해도 전쟁과 같은 무력 행사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